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뉴욕은 일본의 도쿄, 영국의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도시로 손꼽히는 미국이라는 국가만큼이나 유명한 미국의 최대 도시이죠. 뉴욕은 미국의 북동부 뉴욕주의 남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맨해튼과 브루클린, 퀸스, 브롱크스, 스태튼 아일랜드와 같은 5개의 자치구로 나누어져 있죠. 인구는 미국 도시 중 1위로 약 830만 명 정도이고 면적은 790제곱킬로미터로 서울보다 조금 큰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뉴욕 하면 뭐부터 떠오르시나요? 자유의 여신상, 센트럴파크, 유엔본부, 월스트리트, 패션위크, 타임스스퀘어, 브로드웨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브루클린 다리. 뉴욕에 대해 물으면 각기 다른 대답이 나올 만큼 뉴욕에는 랜드마크도 많고 여러 방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죠. 상업, 금융, 미디어, 패션, 예술, 연구, 기술,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뉴욕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뉴욕은 국제 외교의 핵심 도시이자 경제 수도, 세계문화 수도로 불리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로도 불리죠. 뉴욕에는 연간 5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행 가면 꼭 올라오는 사진인 타임스퀘어 사진은 꽤 많이 보셨을 것 같네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도시인 만큼 뉴욕의 집값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맨해튼의 부동산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죠. 원룸의 평균 가격이 월 3,000달러, 하나로 402만원입니다. 방 2개 구조 주택은 월 5,532달러로 하나로 700만원이 넘죠. 뉴욕은 어떻게 세계 3대 도시로 손꼽히며 세계 수도라는 별명까지 얻을 만큼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뉴욕의 역사는 15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뉴욕만에 도착한 최초의 탐험가는 프랑스 국왕의 명령을 받아 항해를 시작한 이탈리아의 탐험가 조반니 다 베라차노입니다. 당시 뉴욕 지역에는 약 5천여 명의 레나페족 인디언이 살고 있었죠. 그 후 시간이 꽤 흘러 1609년 헨리 허드슨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선박을 타고 뉴욕 항구에 도착했고 한 강을 발견하여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강이 바로 허드슨 강이죠. 1614년에는 네덜란드가 오늘날의 맨해튼 남단의 모피 무역을 위해 식민지를 세웠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유럽인의 정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식민지는 추후에 뉴암스테르담이라고 불리게 되죠. 1662년 네덜란드 식민지의 총재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인 레나페족으로부터 맨해튼 섬을 24달러에 사들였고 원주민 부족과 함께 지역에서 수익성 있는 모피 무역을 개발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아프리카 노예 운송 사업을 시작했는데 덕분에 17세기 후반까지 뉴암스테르담의 정착민 40%가 아프리카 노예였죠. 1703년 기준 뉴욕 가정의 42%가 노예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노예 메카였습니다. 1674년에는 웨스트민스터 조약의 결과로 뉴암스테르담이 영국에 넘어갔습니다. 영국은 영국왕 제임스 2세 요크공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서 식민지의 이름을 뉴욕으로 바꿨죠. 얼마 안가 뉴욕은 영국의 지배 아래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항이 되었고 1700년 후에는 뉴욕 시청이 생기면서 더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734년에는 미국 언론 자유의 초석이 된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존 피터 쟁어 사건입니다. 존 피터 쟁어는 주간지 뉴욕 위클리 저널을 통해 식민지 총독 윌리엄 코스비를 모욕적이고 악의적이고 허위적이고 선동적으로 비난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죠. 그 당시는 반정부적 내용이라면 진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던 때였습니다. 존 피터 쟁어는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식민지 최고의 변호사로 꼽히던 앤드루 해밀턴의 변호를 받게 되죠. 배심원들은 기소 불가 판결을 내렸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을 계기로 북아메리카는 언론의 자유가 확립될 수 있었죠. 이후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뉴욕도 크고 작은 전투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1776년 미국이 워싱턴 요새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영국으로 잠깐 넘어가기도 했죠.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연합회의는 뉴욕에서 열렸고 뉴욕은 잠깐 미국의 수도가 되었죠. 그러다 1790년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무렵 수도가 워싱턴 DC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제1회 연방회의가 뉴욕에서 열릴 만큼 뉴욕은 수도로서의 지위만 상실했을 뿐 위상은 여전했죠. 뉴욕은 필라델피아를 제치고 미국 최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뉴욕은 화려하면서도 기회가 넘치는 땅처럼 보였죠. 안 그래도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인데 뉴욕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자 이민자는 폭발하기 시작했고 뉴욕은 변화를 겪게 되죠. 맨해튼 전역은 격자거리로 바뀌었고 센트럴파크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욕은 1827년까지 노예제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1830년대에 들어서서 노예제 폐지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죠. 개방된 도시만큼 변화가 빨랐던 겁니다. 1840년대에는 뉴욕의 아프리카계 인구가 16,000명을 넘어섰고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인해 굶주린 아일랜드 이주민들의 대규모 유입이 늘어났습니다. 1860년에는 뉴욕 인구 4분의 1이 아일랜드인일 정도였죠. 이민 대열에 독일인과 이탈리아인, 유대인, 히스패닉, 아시안도 압세했습니다. 인구는 계속 불어났고 민족, 인종, 출신 국가는 갈수록 다양해졌죠. 뉴욕 안에는 독일 인천, 노르웨이 마을, 리틀 이탈리아, 차이나타운
차이타운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이민자들의 유입 덕분에 현재 뉴욕에서는 80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도시가 되었죠. 가난한 사람 부자들 가릴 것 없이 다 오다 보니 슬럼가도 생겼고요. 제일 유명한 게 맨해튼에 있는 할렘이죠. 당시 부족한 일손으로 곤란을 겪던 산업계의 이민자들은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공장주들은 돈도 오갈 곳도 없는 이민자들을 싼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 값싼 노동력 덕분에 공장주들은 공장을 확충할 수 있었고 산업혁명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점만 있던 건 아니었죠. 가난한 이민자들이 넘쳐나니 구걸, 도둑질, 소매치기, 깡패, 성을 사고 파는 여성도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7월 13일에는 가난한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폭동, 뉴욕 징병 거부 폭동이 발생하며 뉴욕은 더욱더 큰 혼란에 휩싸였죠. 뉴욕 징병 거부 폭동은 이름 그대로 징병제에 대한 뉴욕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북전쟁이 길어지면서 많은 병력이 필요해졌을 때 링컨은 1863년 새 징병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징병법은 20세부터 45세까지의 북부 백인 남성이 대상이었고 의무 복무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이 징병법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300 현재 가치 약 1000만원가량의 면제비를 내거나 대리 복무자를 입대시키면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돈 없으면 입대해라라는 법이었죠. 불합리해 보이는 이 징병법은 뉴욕 빈민들의 반발을 일으켰고 결국 뉴욕시 빈민들은 폭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폭도들은 징병 사무소와 우체국 등을 공격한 다음 징병 대상자 명단을 불태워버렸죠.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이 폭동으로 인해 100여 명이 숨지고 3천여 명이 부상을 입고 현재 가치로 약 500억 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영화 갱스 오브 뉴욕이 이 폭동을 다루고 있죠. 1898년에는 독립시였던 브루클린과 브롱크스의 일부를 포함했던 뉴욕군, 리치먼드군, 퀸스군 서부가 합병하여 현재 뉴욕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무렵 브루클린 다리가 생겨 브루클린이 맨해튼과 연결되었죠. 20세기에 들어서서 뉴욕은 더욱 복잡하고 더욱 화려하고 더욱 다양한 사람들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1904년에는 뉴욕 지하철이 개통되었고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라 크라이슬러 엠파이어 스테이트 같은 초고층 빌딩이 지어지기 시작했죠. 이 빌딩들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되어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였습니다. 1920년대에는 300대 대기업 중 4분의 1 이상이 뉴욕에 본사를 두면서 뉴욕은 통신, 무역, 금융, 대중문화 측면에서 미국을, 아니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죠. 뉴욕은 얼마 안가 런던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거듭났고 1930년대 뉴욕은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인류 역사상 최초의 메가시티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더 성장할 것도 없을 것 같았던 뉴욕의 새로운 경제 부흥이 시작되죠. 월스트리트는 뉴욕을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UN 본부는 뉴욕을 세계 정치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뉴욕에서 추상 표현주의가 발생하면서 세계 예술의 중심지 또한 파리에서 뉴욕으로 옮겨왔죠. 뉴욕은 서로 다른 능력치와 문화를 가진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여 산 덕분에 또 두 개의 강과 바다가 있다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 범죄율이 높아 고담시티라는 악명도 갖고 있고 여러 폭동과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뉴욕은 20세기 이후 여전히 세계 최고의 도시라는 명성을 지키고 있죠.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